자,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임신기 여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첫 번째 우리가 볼 내용은 태아의 건강 사정이에요. 태아가 이런 주소에 따라 이러한 성장 발달을 하고 있더라. 가볍게 보고요. 그리고 태아의 건강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자, 태아의 건강 사정에 대한 얘기가 최근 기출이 됐어요. 최근 기출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한 번 더 잘 짚고 넘어가야겠다,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겠다,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겠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인부의 생리적 변화, 임신으로 인해서 어떠한 몸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출제율도 높은 파트죠. 임신의 징후들을 보고요. 역시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정상 임신 시에서 어떠한 간호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 그것까지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태아의 건강 사정으로 태아의 발달을 봅니다. 가볍게 봐주실게요. 자, 1주, 배포가 모체 자궁벽에 착상하는 시기는 5에서 8일 정도, 2주에서 일어나는 것들, 3, 4, 5주 넘어가고요. 6주, 7주 넘어가면서 9에서 12주 볼게요. 자, 12주가 되면 성별 구별이 가능합니다. 성별 구별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10에서 16주 태아의 크기가 2배가 되고 솜털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손톱 나타나고 신장에서 소변이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자, 소변 분비가 시작되고 소변이 양수에 들어가면 그 양수를 다시 마시죠. 이러면서 양수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예요. 성별 구별이 확실해지는 시기, 인간의 모습을 띠고 있고 태반이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13에서 16주. 자, 17에서 23주로 가게 되면 태아의 몸이 솜털로 덮이게 되고 양수에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태지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태지가 몸을 덮게 돼요. 자, 그러면서 20주가 되면요, 엄마는 아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태동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태아의 심음을 태아 심음 청진기로 들을 수 있고 24에서 27주로 가면 피부 성장이 빨라지고 붉고 주름지게 되고 눈썹, 속눈썹을 형성하게 됩니다. 27주의 태아는 생존력을 가지고 있게 돼요. 자, 28에서 31주 피하 지방이 침착되기 시작합니다. 미성수폐를 갖고 태아가 태어나게 되면 호흡장애 징후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시기를 무조건 넘겨서 태어나는 것이 좋죠. 32에서 36주 체중 증가가 꾸준합니다. 피하 지방이 침착되잖아요. 솜털이 몸에서 사라지고 머리에만 남아있고 손톱이 자라게 되고 생존력이 높습니다. 이때 태어나도 그래도 괜찮아. 37에서 40주 얼굴과 신체에 피하 지방이 침착으로 포동포동해질 거예요. 자, 손끝과 발끝을 넘어 손톱과 발톱이 자라게 되고 고환이 음낭으로 하강하는 시기. 37에서 40주. 자, 두개골은 충분히 자라서 몸의 어느 부분보다 큽니다. 그래서 머리가 크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성장 발달에서 두미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리 크고 나중에 다리가 크고. 자, 37에서 40주까지 봤어요. 자, 40주의 보통 출산이죠. 40주가 지나가면 우리가 과숙아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40주가 넘어간다. 여기까지는요, 태반에서 충분하게 영양분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태반의 기능이 좋았습니다. 괜찮았어요. 근데 40주가 넘어가게 되면 태반의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태반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태아에게 영양분을 제대로 제공해 줄 수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침착되었던 피하 지방을 태아가 소모하게 돼요. 그래서 과수가의 모습을 보면 애가 커져 있고 이렇게 포동포동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31주부터 피하 지방이 침착돼서 점점 증가돼서 포동포동한 모습을 보이는 시기까지 태아가 발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태아 건강 사정이에요. 자, 태아의 건강 사정은 기출된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다중 표지자 선별 검사. 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산전검사 할 거죠. 자, 산전검사를 통해서 혈액검사를 하는데 태아의 기형을 살펴볼 수 있는 혈액검사 4가지가 있잖아요. 그 4가지가 뭐예요? 그 4가지 중에서 신경관 결함과 관련된
그 검사는 무엇인지 쓰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네 가지가 뭔지부터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각각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계셔야겠어요. 자, 다중표지자 선별검사 결과는 검사 수치와 함께 임산부의 나이, 몸무게, 당뇨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이분 척추증, 문해화 등과 같은 염색체 이상에 관한 수치적인 위험성을 제시합니다. 검사 항목 총 4가지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 알파 피토프로테인 AFP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태아 조직에서 생성되는 단백질이에요. 프로테인이라고 얘기를 했죠. 단백질이에요. 12주까지 상승하다가 분만까지 점차 감소하는 것이 정상. 12주까지 상승하다가 점차 감소합니다. 근데 얘가 상승한다면 우리는 태아 신경관 결함과 관련성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산전 검사가 4가지가 있잖아요. 그 4가지를 통해서 기형 검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신경관 결함과 관련된 검사는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알파 피토프로테인 AFP가 답이 되는 거였어요. 얘가 답이었다고요. 자, 태아 신경관 결함과 관련성이 있어요. 이분 척추와 문해아인 경우에 AFP가 상승합니다. 포인트 잡으시고요. 자, 그 외에 태아 용혈성 질환, 식도 폐쇄, 선천성 신증, 제대 탈장, 양수로의 태아 출혈과 양수 과소증, 저체중과 태아 사망 등 때도 역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정상 다태 임신 시에도 상승할 수 있어요. 자, 얘가 하강될 때는 염색체 삼체성, 뭐 얘기하는 거죠? 염색체가 삼체성, 다운 증후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임신성 영양막 질환, 태아 사망, 모체 체중이 상승됐을 때, 그리고 임신 주수를 잘못 계산했을 때 하강될 수도 있습니다. 자,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 HCG, 얘는요, 착상 후 곧 모체 혈장에서 발견되게 되고 착상하고 피검사하면 네, 임신이군요 할 수 있는 게 얘예요. 그리고 혈장 내 수준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10주 후에는 최고에 달하게 됩니다. 우리 얘를 통해서 혈장에서 발견돼서 임신임을 알아낼 수도 있지만 소변에서 얘를 보면서 소변검사에서 임신 테스트기에서 얘를 통해서 양성인지 음성인지도 확인해낼 수가 있죠. 자, 임신 초기 비정상적으로 낮은 HCG는 절박 유산, 자궁의 임신과 관련지을 수 있고요. 얘가 100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면 HCG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거 뭐 생각할 수 있어요? 포상기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비포합형 에스트리올, 간, 부신, 태반을 포함하는 대사를 거친 태아에서 생성되는 에스트로겐의 한 형태이다. 8주 정도부터 상승해서 분만 전까지 꾸준하게 상승하는데 얘는 태아와 태반이 잘 협조해서 기능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 이니빈 A. 태반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입니다. 14에서 17주 사이에 약간 감소하다가 다시 상승하는데 주요 기능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지만 태아와 태반의 발달에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어요. 다운 증후군을 가진 산모의 혈청에서 수치가 높게 검출됐대요. 아, 이니빈 A는 다운 증후군과 관련이 있구나 라고 포인트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4가지 뭐가 있는지 기억하시고 각각의 검사에서 의의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볼 검사는요, 태아 목덜미 투명대 검사입니다. 임신 11에서 13주에 검사를 하는데 얘 역시 기출됐어요. 어떻게 기출됐습니까? 태아 목덜미 투명대 검사 어느 부위에서 할 거예요? 이게 나왔습니다. 그럼 알아야죠. 자, 목 뒷부분 연조직의 경계와 표면을 덮고 있는 피부 조직의 경계 사이에 체액이 차 있는 피하 공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얘기해 주셨어야 됩니다. 이 목덜미 투명대가 3mm 이상이면 염색체 이상, 선천성 심장기형, 유전질환 등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자, 검사 결과가 비정상이면 염색체 검사를 위한 육모막, 육모검사, 양수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4가지 검사와 태아 목덜미 투명대 검사 모두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인부의 생리적인 변화, 출제 빈도 높은 파트, 생식기계입니다. 자궁, 당연히 비대되고 증대되죠. 태아가 자라나는데 자궁은 임신 기간에 성장하는 태아를 수용한다. 임신 초기에는 에스트로겐이 작용해서 그러하다. 자궁의 모양과 위치가 변화되게 되는데 임신이 진행됨에 따라서 모양과 위치가 변화가 된다. 임신이 진행된다. 태아가 커진다. 그러면 당연히 자궁의 위치, 모양이 변화가 되겠죠. 이 위치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왜요? 자, 그림을 보면 임신 주수에 따른 자궁 모양과 자궁 저부의 위치가 나오게 되는데 이 자궁 저부의 위치, 주수와 연결시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 지금 이 사람이 몇 주예요? 지금 이만큼 올라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요. 이 사람이 이만큼밖에 안 올라왔어요. 문제되죠? 이 사람이 이만큼까지 올라오는 것이 정상인데요. 이 사람이 이만큼이나 올라왔어요. 그것도 역시 문제 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수에 따른 자궁 저부의 위치를 연결시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자궁 저부의 위치가 12주가 되면 치골 결합 위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자궁 저부를 만질 수 있는 시기가 12주는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6주가 되면 자궁 저부의 위치가 가장 높게 솟을 거예요. 36주가 되면 검상돌기와 맞닿을 겁니다. 36주에 자궁 저부의 위치가 가장 높더라. 그리고 나서 38주가 되면 34주의 위치까지 내려올 거예요. 38주에 34주의 위치로 내려온다. 왜 내려올까요? 이건 태아가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출산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좀 내려온다는 얘기죠. 태아가 다시 아래로 내려오더라. 우린 이것을 하강이라고 합니다. 38주 하강이 이루어지면서 34주 위치로 내려온다. 자, 주수와 자궁 저부의 위치를 꼭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8주 아직 복부에서 촉진되지 않습니다. 서양배 모양을 유지하고 있고요. 12주가 되어야 치골 결합 위로 올라오게 돼서 자궁 저부가 만져질 겁니다. 모양은 거의 구형이고 이후에 나논형으로 변화되게 돼요. 자, 16주 치골 결합 그리고 재화부 사이에 위치하게 되고 20주 재와 아래 혹은 치골 결합이 15cm 높이에 위치하게 되면서 24주가 되면 재와 위 높이, 치골 결합이 20cm 높이에 위치하게 되고 자, 그리고 36주가 되면요. 치골 결합이 30cm 검상돌기와 맞닿게 되면서 자궁 저부가 가장 위로 올라오는 시기, 가장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자, 38주 이때 하강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34주의 높이로 다시 내려오게 되고 40주 자궁 저부는 점점 하강해서 자궁 하부가 이완되고 경부는 얇아지고 부드러워져서 분만을 하게 됩니다. 자궁 저부의 위치 꼭 연결시키셔야 돼요. 자, 자궁의 혈액 공급, 임신기간 자궁으로 공급되는 혈액은 점차적으로 많아질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태아 성장시켜야 되는데? 자궁 동맥과 정맥이 부분적으로 팽창해지고 구불구불해지고 변화될 겁니다. 자, 임신 말기에 자궁 태반 혈류의 양이 분당 400에서 650 정도로 유지될 거예요. 경관. 자, 임신 중에 자궁 경관은 혈관이 증가하고 부종, 자궁 경부선의 비대와 비후로 인해서 연화되고 색이 변화될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궁 경관의 점액 분비 세포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영향으로 현저하게 증식되게 될 겁니다. 이 세포, 점액 분비 세포의 증식으로 끈적끈적한 점액이 가득한 벌집과 같은 모양이 되게 됩니다. 자, 임신으로 인해서 자궁 경관의 점액이 변화됐죠.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점액성 분비물은 마치 마개와 같이 경관을 차단할 겁니다. 마개 역할을 할 거래요. 차단시킬 거래요. 그럼 외부로부터의 감염 막을 수 있겠죠.
질로부터 세균 감염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진통이 시작되게 되면 소량의 출혈과 함께 배출되게 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슬이라고 얘기해요. 자, 임신 중에는 자궁 경부 점액 경도, 자궁 경부의 경도도 변화하게 되는데 건조 도말시 프로게스테론의 영향의 특징으로 단편 결정 형성과 염주 모양의 양상을 보이게 되고 구들 사인, 자궁 경관과 관련된 사인, 구들 사인 당연히 기억해야 되는 부분. 자궁 경관은 대부분 교원질이 풍부한 결합 조직입니다. 그래서 임신 기간과 분만 과정 중에 장력이 현저하게 감소돼서 임신 전에는 코끝을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임신이 진행하면서 귓볼, 마지막에는 입술을 만지는 것 같이 부드러워져요. 이 경관의 변화를 우리는 구델 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질, 차드윅 사인, 임신 시 질은 혈관의 증가와 혈액의 충혈로 자줏빛 색깔을 띱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진, 후 이런 것들은 무조건 기억이에요. 자, 백대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임신 중 질 분비물은 자궁 경관 점액의 양이 증가하고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탈락된 상피세포를 많이 포함해서 희고 농도가 짙어질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백대야라고 얘기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자, 질의 산도 임신 기간 동안 pH 3.5에서 6 수준을 유지하는데 얘는 뭐 때문에? 간균 때문에 젖산으로 변하기 때문. 그런데 중요한 건 자, 이런 산성 상태로 인해서 감염 예방할 거예요. 병원균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할 거예요. 그런데 임신 동안 질 상피에서 글리코겐이 풍부해집니다. 그로 인해서 곰팡이균의 감염이 자주 일어나요. 병원균의 증식은 억제할 수 있지만 곰팡이균의 감염은 호발할 수 있다. 자, 난소와 난관. 임신을 하게 되면 새로운 난포의 성숙과 배란은 일어나지 않죠.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수정됐고 착상됐고 임신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배란이 일어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태반 호르몬의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충분히 나오고 있어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충분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난소 주기, 자궁 내막 주기 돌아가겠냐고요? 아니라고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임신 중에는 일반적으로 한 개의 황체만이 존재하면 임신 6에서 7주 동안 최대 기능을 유지하다가 그 이후에는 프로게스테론의 생성에 대한 기여도가 거의 소실되게 된다. 이때는 태반 호르몬이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난관에서 근조직의 비대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점막의 상피는 평평해집니다. 자, 유방, 압통 흔히 경험하게 되고 유도, 직립, 색깔 짙어지고 몽고메리 결절 나타나고 정맥출혈 나타나고 임신선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유주 분비는 태아 만출 후 에스트로겐 혈중 농도가 하강할 때까지 억제되었다가 하강하게 되면서 프롤락틴 분비로 인해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심혈관계. 자, 모체와 태반의 순환을 위한 혈액량이 증가될 겁니다. 자, 태아를 성장시켜야 돼요. 엄마 몸만 돌면 됐던 이 혈액이 이제 태반을 거쳐서 태아까지 가야 한다고요. 자, 그러면 당연히 혈액량이 많아져야 정상이죠. 심장의 부담이 커지게 돼서 좌심실의 비대가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혈액량의 증가로 인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 심음이 변화한다. 1심음 증가, 2심음 변화 없음, 3심음은 크고 쉽게 들리게 된다. 자, 3심음. 보통, 자, 3심음이 뭐예요? 언제 들리는 소리예요? 수축했다가 이완할 때, 이완기에 들리는 소리가 3심음이죠. 이완기에 심실이 확장되면서 혈액이 차는 소리, 심실이 충만되는 소리가 3심음이었다고요. 3심음이 사실 안 들리는 게 정상. 그러나 소아, 운동선수 정상적으로 들릴 수 있어. 그리고 얘가 들린다면 우리가 우렬성 신부전을 의심해 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성인간호학 기억하시죠? 그 3심음이 인부에서는 잘 들릴 수가 있어요. 왜요?
지금 혈액량이 증가됐잖아요. 약 90%에서 수축기 심자범이 나타나지만 분만은 곧 사라지고, 자, 맥박수 서서히 증가하고 심계항진이 일어나게 되고, 무엇과 다 관련이 있습니까? 이런 관계가 돼 있어요. 혈액량 증가. 동맥 앞 혈관의 저항이 감소되고 혈액량이 증가되고 체중 및 기초대사량이 증가해 심박출량도 증가될 수 있고, 자, 심박출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기, 임신 2기 초에 늘었다가 감소합니다. 심박출량이 증가하다가 감소되게 돼요. 그럼 생각해봐요. 우리가 혈압을 얘기할 때 심박출량이 증가하면 혈압이 증가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임신 2기 이후에 심박출량이 감소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임신 2기 이후에는 혈압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정상이거나 정상보다 약간 떨어지는 게 정상이죠. 근데 임신 2기 이후에 혈압이 상승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사인이에요. 이거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앙Y와 측 Y로 체위를 변경하면 심박출량이 증가될 수 있다. 앙Y에서 측 Y로 변경하면 증가된다. 왜냐하면 앙Y에서는 혈관이 눌릴 거거든요. 혈관이 눌림으로 인해서 심박출량이 감소되었다가 측 Y로 체위를 변경하면 이 혈관이 눌리는 게 없어져 버리니까 심박출량이 증가됩니다. 자, 혈압, 인부의 자세에서 좌위, 앙와위, 측위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임신 20에서 24주가 가장 낮고, 근데 이 시기에 혈압이 상승하게 된다면 이건 문제 사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뭘 의심해 볼 수 있다? 임신성 고혈압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임신성 고혈압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간전증, 자간증 굉장히 중요한 얘기란 말입니다. 자, 임신 중에 심혈관계와 조혈계의 변화를 보면요. 자, 심박동수는 10에서 15회 정도 증가합니다. 혈압 보시면 임신 1기, 임신 전 수준으로 임신 2기 약간 감소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증가한다면 문제. 3기에는 임신 전 수준으로 회복이 되는데 심박출량은 증가합니다. 그럼 심박출량이 증가하는데 혈압은 어떻게 유지되고 감소되고 회복될 수 있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혈액량 증가할 겁니다. 이 증가하니 당연히 심박출량 증가할 거예요. 혈구의 변화. 적혈구가 17%나 증가합니다. 혈액량 늘잖아요. 적혈구도 늘어요. 그런데 헤모글로빈은 감소하고 헤마토크리트도 감소해요. 아니, 적혈구가 는다면서 혈액량 는다면서 근데 왜 감소해? 생각해 봐야 되죠. 아, 적혈구에 비해서 혈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얘가 감소된 것처럼 보이는구나. 감소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백혈구수 임신 2기와 3기에 증가하고 혈액 응고인자 섬유소원이 증가합니다. 이제 분만을 준비해야 됩니다. 조혈계 넘어갈게요. 자, 임신 동안 크게 증가합니다. 임신 말기에, 임신 시에 40에서 45% 정도인 1500ml가 늘어날 거예요. 혈액의 증가 속도는 임신 1기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임신 2기에 가장 빨랐다가 3기에는 점차적으로 느려져 임신 말기에 평형을 유지할 텐데, 혈액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혈압이 증가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유지된다는 것은 말초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포인트 잡으셔야죠. 혈압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 혈액량에 곱하기 저항이야. 혈액량에 비례하고 저항에 비례해. 지금 혈류량 자체는 증가됐어. 얘가 증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얘가 감소된 것은 저항이 감소됐기 때문이야. 혈관의 저항이 감소됐다는 얘기는 혈관이 확장됐다는 얘기죠. 아, 혈관이 확장됐기 때문에 혈압이 유지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적혈구의 생산량이 증가됩니다. 적혈구의 생산량이 증가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장은 훨씬 더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혈구의 생산이
적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적혈구의 생산이 적다. 그래서 혈색소치, 적혈구의 농도, 헤마토크릿이 감소하게 됩니다. 헤마토크릿이 감소해? 헤모글로빈 감소해? 그럼 뭘 의미해요? 빈혈을 의미해요. 그런데 적혈구 자체가 정말 감소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린 얘를 가성빈혈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성빈혈 기출된 적 있죠. 그러니 그 의의에 대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상 임신의 경우 혈액 내 백혈구 역시 약간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호중구, 골수구가 증가한 것이고 임신 중에는 여러 혈액 응고 인자들이 증가할 거예요. 섬유소원이 임신 말기에 늘어날 거예요. 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산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산육기에 섬유소원의 용해작용이 저하됩니다. 자, 보세요. 섬유소원이 증가됐고 응고 경량성이 높아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해작용은 저하되니 뭐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진다. 혈전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진다. 호흡기계, 횡격막, 자궁이 증대됐어요. 검상돌기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횡격막이 당연히 압박을 받겠죠. 4cm 상승하게 된다. 기능적 잔류량과 잔류량은 감소하게 된다. 호흡 양상은 임신 24주 이후 흉식에서 복식 호흡으로 바뀐다. 자, 비뇨기계, 신혈류량, 사구체 여과율은 임신 초기부터 증가하게 된다.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고 사구체 여과율이 증가된다는 것은 그만큼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소변량은 증가할 수 있다. 자, 임신 1기와 임신 2기에 신혈류량이 25% 정도 증가했다가 임신 3기 동안 임신 전 상태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측 위로 눕는 것이 좋고 당뇨, 임신과 당뇨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당뇨다. 임신 자체가 당뇨의 원인일 수 있어요. 임신 자체가 당뇨를 만들어낼 수 있다. 태반 호르몬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호르몬과 관련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장에서 당의 역치가 감소돼요. 신장에서 당의 역치가 감소된다는 것은 평상시에는 이만큼 당이 있으면 밖으로 소변으로 빼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만큼만 있어도 당을 밖으로 빼내요. 소변으로 빼내요. 그래서 당뇨가 흔히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단백뇨와 혈뇨가 나타나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호르몬의 영향으로 방광 근육의 긴장력이 감소됩니다. 방광의 긴장력이 감소된다는 것은 그만큼 방광이 이완된다는 얘기, 방광 용량이 점차적으로 증가된다는 얘기. 그럼 어떻게 돼요? 소변이 정체될 가능성이 커지죠. 소변의 정체로 인해서 염증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방광 자극, 야뇨증, 빈뇨, 핍뇨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가는 프로게스테론의 영향으로 평활근이 비대되고 탄력성이 감소될 겁니다. 자, 요관의 탄력성이 감소되고 비대돼? 그러면 소변 배출이 잘 돼요, 안 돼요? 소변 배출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순뇨증, 요 정체가 나타나게 되고 역시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증가된 신장 기능은 혈중 요소화 지수를 감소시킬 겁니다. 그래서 혈장 크레아티닌 수치는 임신 중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 가장 정확한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소화기계로 넘어가서 입덧. 자, 초기에 인부는 기입형 준비하셔야죠. 왜 생겨?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의 영향으로 생겨 구토와 메스꺼움을 느끼게 됩니다. 4에서 6주부터 시작돼서 임신 초기 말에 이르게 되면 증상이 대부분 사라집니다. 그런데 증상이 3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정도가 심하면 우리는 임신 5조증이라고 해서 약간의 치료가 필요하죠. 자, 이미증, 먹으면 안 되는 것이 먹고 싶습니다. 진흙, 치약, 이런 것들, 흙, 이런 것들,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치육비대 나타나게 돼요. 자, 위장관은 증대되는 자궁에 의해서 압박받을 거예요. 그죠? 위장 여기 있어요. 근데 계속 올라오잖아요. 압박
막 받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프로게스테론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죠. 이 프로게스테론은 연동 운동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면 소화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음식물이 배출되는 시간, 장의 음식물 통과 시간이 지연됩니다. 자, 식도 하부 관략근의 긴장도가 감소되고요. 식도 내의 낮은 압력, 위내의 높은 압력, 계속 자궁의 압력을 받으니까 식도의 연동 운동이 감소돼요. 그럼 생각해봐요. 위는 계속적으로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식도 하부 관략근의 긴장도는 감소되고 있어요. 그럼 위 내용물이 역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되면서 가스말이 증상이 나타납니다. 가스말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변비. 임신 동안 장의 음식물 통과 시간이 지연됩니다. 프로게스테론의 영양, 철분을 비롯한 영양분 흡수가 증가되고 수분 흡수도 잘 될 테지만, 근데 수분 흡수가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정체되면서 뭐가 발생하기 쉬워요? 변비가 발생하기 쉬워요. 자, 혈중 알칼라인 포스페테이즈와 혈장 류신 아미노 펩티다제는 증가하게 되고 총 혈장 단백 농도는 혈장의 증가에 따른 희석 효과로 감소하게 됩니다. 자, 혈장 알부민 감소하고 혈장 글로불린 약간 증가하고 담즙 내로 분비되는 콜레스테롤의 양은 증가하지만 프로게스테론의 영향으로 담낭 수축은 저하돼요. 자, 봐요. 콜레스테롤의 양은 증가됐습니다. 콜레스테롤 담즙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럼 담즙 형성은 많이 될 텐데 담낭 수축이 감소된대요. 그럼 담즙이 제대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정체되어 있다는 얘기죠. 담즙이 정체되게 되면 어떻게 됐는지 우리 성인간호학 시간에 공부를 했단 말이죠. 자, 임신 중 담석이 잘 발생하기도 합니다. 심해지면 이 담즙 분비가 억제되게 되고 얘가 소양증을 초래할 수도 있죠. 근골격계, 릴락신 기억하셔야 되죠? 릴락신의 영향으로 관절 주위 구조가 다소 이완되게 됩니다. 릴락신으로 인해서 관절이 이완되더라. 그래서 요통도 느끼게 되고 치골결합, 천장골 관절, 천비골 관절 이런 골반 관절의 경우 분만 중 아두가 통과될 수 있도록 가동성이 증가돼요. 아, 릴락신에 의해서 관절 주위 이런 관절이 이완되면서 분만 준비할 수 있겠구나. 출산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겠구나. 자궁이 전면으로 전차 증대됩니다. 이렇게 배가 부르잖아요. 그럼 앞으로 무게가 실리면 몸은 뒤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몸의 중심이 하지 상부의 뒤쪽으로 이동시키는 자세를 취하게 되고 점차로 척추 전만이 생기게 돼서 불편감, 요통 경험할 수 있다. 자, 임신 말기로 갈수록 계속 복부는 증대될 거예요. 자, 자궁이 증대될 거예요. 자궁이 증대되면 이 복부 근육이 원래는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궁이 계속 증대돼. 그러면서 이 복부 근육이 이렇게 밀려나가죠. 이것을 우리는 복직근 이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신경계, 임신으로 자궁이 점점 증대됨에 따라 골반신경 눌려요. 혈액이 정체돼요. 그렇게 되면 하지 대퇴부의 전방에서 감각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임신 말기 자세 변화로 인해서 척골신경, 정중신경이 잡아당겨져서 상지의 통증, 무감각 나타날 수 있고요. 저칼슘 혈증이 나타난다면 당연히 테탄이 나타나겠죠. 심리적 스트레스로 불안, 긴장, 긴장성 두통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피부계, 흑선,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기미, 이 부위에 함몰된 붉은색을 띤 임신선, 혈관 쪽 뭐와 관련되어 있다? 에스트로겐과 관련되어 있다. 손바닥에 모세혈관이 우려돼서 손바닥 홍반증이 발생할 수 있다. 피부 두꺼워지고 피하 지방이 증가하고 머리카락이나 손톱이 빨리 자라고 한샘과 피지샘의 활동이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